이번 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내고 계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시장 탓도, 수급 탓도, ETF 단일 레버리지 탓도 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라면 이렇게 큰 변화하는 시장에 누가 더 빠르게 적응해서 누가 더 과감한 어떤 매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계좌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야심차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그 전에 일단 코스피 시장 전체의 수급을 보죠. 이번 주에 다들 이거 팔고 도망가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이제 주도주는 끝난 건가요? 할 때 저희가 명확하게 외쳐줬습니다. 지금 도망갈 때가 아니라 지금 사야 할 때라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애매한 위치에서 사지 말고 확실한 어떤 포인트들을 잡고 매수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잖아요. 이번 주에 바로 그 포인트들이 나왔죠. 외국인들과 기관의 현물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양매수로 들어온, 연속적으로 들어온 게 언젠가라고 하면 정말 오랜만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속상하게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시장의 질이 맨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쏠렸던 시장에서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움직이지만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던, 그동안에 그들의 기에 눌렸던 종목까지 같이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당연히 우리가 챙겨야 될 건 전자와 닉스이지만 전자와 닉스만큼 우리가 봐야 할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군들도 잘 추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달 말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 어디냐? 바로 아마존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면 돈을 쓰겠다, 얼마의 어떤 자금을 준비했다 말을 가장 많은 쪽이 메타였어요. 하지만 메타는요, 올해 상반기에 가장 돈을 많이 쓴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가장 많이 쓴 쪽, 캐펙스 투자의 진심이었던 쪽은 어디냐? 아마존인데, 이 아마존이 최근에 자금 조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음표가 자꾸 붙죠. 왜 회사채를 발행을 하느냐? 회사채 발행 안 해도 너희들 매출이 있으니까 그 매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만약 실적 가이던스에서 이 아마존마저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증설, 그죠? 그리고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급 그리고 수주 잔고가 늘어날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뉴욕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대형 데이터 센터.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형 데이터 센터는 뭐냐면 5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는 1년 동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유를 봤더니 뭐예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뉴욕주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이걸 다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50메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는 1년 동안 유예. 이 말인즉 데이터 센터가 성장하지 못한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얼마만큼 전력 인프라를 잡아먹고 있는지, 전력 효율성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바로 올바른 투자자들의 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막연하게 아니 뉴욕주에서 미국 데이터 센터 못 짓게 한대요. 그러면 우리 칩메이커 수요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게 전혀 아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봐야 될 건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LPDDR5와 소캠이라는 영역이에요. 자, LPDDR, 이 LP는 뭐죠? 로우 파워, 저전력 반도체. 이 저전력 반도체를 이렇게 이어놓은 게 소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LPDDR5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결국엔 우리가 대형 데이터 센터에서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우리 입맛에 맞게 꺼내 쓰죠. 제미나이가 됐든 오픈AI가 됐든 아니면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질 디바이스, 온디바이스가 되었든. 그런데 그 온디바이스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스펙의 칩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디바이스에는 이 LPDDR5 그리고 이 LPDDR5를 연결을 해서 보다 더 GPU와 CPU에 직접적으로 붙여가지고 연결 속도를 더 빠르게, 대신에 로우 파워니까 전력은 조금 더 낮게 효율성을
높이는 이 소캠에 대한 기술력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소캠 관련한 기업들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느냐? 저는 대표적으로 TLB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TLB. 자,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지금의 가장 큰 고민은 뭐죠? 실적 나오기 전인데 PER이 높은 기업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TLB는 오늘 이번 주에 한미반도체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느껴야 될 건 뭐냐면 과거가 어찌됐든 이번 분기의 반도체 소부장은 실적이 깡패다라는 겁니다. 자, TLB 한번 볼게요. 지금의 위치는 한미반도체와 같은 기업들이 상승하기 직전과 거의 비슷해요. 일단 첫 번째로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니 외국인은 팔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담았을 때가 어디냐면 7월 첫째 주부터 7월 2주차 중순이잖아요. 바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밀릴 때 외국인들이 담았다는 건 TLB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의 가치가 그들의 현재 실적 기준으로는 조금 저렴하다고 판단을 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TLB의 재무제표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자, PER 41배. 제가 계속 주구장창 외치는 40배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매출액의 성장입니다. 2023년도에 1,700을 벌었던 기업이 올해 3,600억, 즉 2배를 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이냐? 영업이익은 이미 깔아놓은 장비, 깔아놓은 어떤 그 공장에 대한 준비 때문에 영업이익 레버리지의 J커브 구간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작년의 매출 그리고 작년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을 보면 2023년도와 2024년도 대비 어때요? 8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자, 10%. 올해는 몇 프로? 15%.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 관심 있게 보는 거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는 기억하세요. 현재 기업의 가치가 그들이 보이고 있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느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앞으로 혹시 모를 박스권 안에 지수가 갇히게 되면 가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최소한 매출액이 지금 전 세계가 쇼티지니 뭐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적어도 50%에서 60%는 저는 상승해야 그 AI 주도 바람에 같이 편승을 하는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느껴집니다. 잘 생각을 해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분기의 매출을 뽑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늘긴 늘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뭐 10% 혹은 5% 올랐다면 그 종목이 과연 AI라고 하는 주도 테마의 거리가 가까운 기업일까? 저는 그건 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TLB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매출액이 3배, 영업이익도 50%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의 위치에서의 우리가 관심도를 한번 높여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봐요. 하지만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좋든 싫든 우리가 박스의 상단과 박스의 하단을 보고 그 다음에 본 실적과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추가 실적을 확인을 하고 방향성과 속도가 이제 정해질 텐데 SK하이닉스를 따라서 저는 TLB도 최근에 머물러 있었던 가격 내에서의 접근으로 천천히 모아가고 다가오는 실적에서 이번에 한미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누가 또 보여줬죠? 테크윙이 보여줬죠.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실적이 깡패다라는 걸 이 두 기업이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용해서 모아가면서 TLB가 LPDDR5의 확장을 통한 소캠의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지켜만 봐도 됩니다. 알아서 성장을 할 거니까.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소부장 정말 익숙한 기업들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익숙한 기업들. 반도체 소부장 하면 항상 빼놓고 볼 수 없었던 기업들. 그런데 그 기업들 속속들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마 상승률은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보다 그렇게 좋지 못할 겁니다.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을 볼 때 보더라도 혹은 다른 섹터의 종목을 볼 때 보더라도 그 기업의 본질 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투자하는 투자자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엄청나게 큰 변동성 시장을 겪었잖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아니면 이것을 대체할 만한 투자 전략, 투자 대안 제가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번 주는 다른 주와 다르게 동개방 분들까지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드렸으니까 아직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카카오톡 링크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